재심사 청구. 심사관님 심사가 1번 심사 대상 확정. 보정이 있는지를 보고 보정이 있어도 각하할지 여부를 고민한 다음 2번 기통지 거절이후 극복 여부 먼저 보고 극복이 안 됐으면은 거절 결정. 극복이 됐거나 첫 심사여서 통지한 거절유가 없다. 처음이다. 새로운 거절이 있는지를 봐서 없으면은 특허 결정. 있으면은 곧바로 거절 결정할 수는 없고 예고 통지 꼭 해야 됩니다. 예고 통지할 때에는 최초와 최후를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거절 결정과 특허 결정이 나오면 심사 한번 끝나는 건데 나오고 나서 또 들어가는 걸 재심사라고 합니다. 거절 결정하고 나서 또 들어가는 게 거불심, 심판 단계 갈 수 있고 아니면 재심사 청구. 특허 결정 나오고 나서 또 들어가는 게 재심사 청구. 직권 재심사. 직권 보정 취하 간주됐을 때. 상황들. 얘하고 얘는 사유 절차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특강에서도 했었죠. 그 다음에 얘는 특유의 반려사유 좀 적어두시고 저게 좀 핵심 포인트들인데요. 300페이지 재심사 청구 1번 의 취지는 2차 시험을 위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2번 요건 절차 1번 출원인은 거저 결정 반납 3개월 또는 밑에 줄 특허 결정 반납 3개월 또는 설정 등 빠른 날까지 네 번째 줄 다만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 여부 결정이 있거나 거부심이 있거나 분리 출원인 경우에는 이거 못한다. 못하는데 한 경우는 반려사유, 특유의 반려사유에 보세요.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 여부 결정, 거부심, 분리 출원인 경우. 반가로 2번 두 번째 줄 취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취하 불가. 3번 재심사 및 종료. 1번 방시사 및 보정의 적법성 심사. 한번 쑥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 종전 거절 중 타당성 재심사 한번 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 순서대로 진행된다를 문장으로 써놓은 거니까. 4번 이거 아까 했네요. 추후 보완. 여기는 첫 번째 줄 정당한 사유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거기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거 수정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줄 끝에 2개월, 세 번째 줄 중간에 1년 이내 다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5번 거부심과 재심사 청구. 이거 2차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겁니다. 2차 시험을 위한 거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직권 재심사 1번 의 취지 2차 시험을 위해서 한번 보시고 2번 요건 1번 시기 두 번째 줄 끝에 출원인이 특허 결정 취소 통지받기 전에 출원 취하 포기 등록되면 직권 재심사 불가. 2번 사유 두 번째 줄 40조 3학년 배경기술 기재 40조 8항 다항제 기재 경우 45조 단일성 얘는 직권 재심사 사유에서 제외. 3번 절차 심사관은 첫 번째 줄 특허 결정 취소 통지 두 번째 줄 거절유 통지 그 다음에 괄호 3번 첫 번째 줄 보정에 따라 새롭게 발생된 거절유라도 최초 통지 그 다음에 괄호 2번 이미 통지한 거절유라도 다시 통지. 이거 아까 예외들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직권보정 1번 의 취지 간단히 보시면 되고 2번 직권보정 범위는 간단히 보시면 돼 2차를 위한 겁니다. 3번 직권보정 가능상 반가로 1번 명백히 잘못된 경우 반가로 2번 명백히 잘못된 경우가 아닌 사항을 직권보정하거나 직권보정 사항이 신규 사항을 추가한 때에는
두 번째 줄 끝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거 내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겁니다. 4번 절차, 방가로 1번 심사관이 특허일정 등본 송달과 함께 직권보정사항을 출원에게 통지. 방가로 2번 출원인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줄 수 없은 특허를 낼 때까지 밑에 줄 의견서 제출. 방가로 3번 의견서 제출한 경우 직권보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음을 본다. 옆에 특허일정 함께 취소. 밑에 줄 다만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사항이 취하 간주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번 넘어가고요. 8절 포지티브 심사제도는 2차 시험에 한번 나와갖고 써놓은 거고 나중에 2차 시험에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305페이지부터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공개입니다. 공개는 일단 공개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개하는 거에 좀 특징적인 대상, 이렇게 두 개 좀 적어두십니다. 조문 특강에서도 똑같이 했었죠. 여기가 번역문 안 낸 경우, 청구범위 안 낸 경우, 공개 안 하고, 그 다음에 비밀 취급 명령된 경우, 그리고 등록 공고 먼저 한 경우, 그럼 예고 공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공소양수 위반되는 경우, 이건 화이트로 지워버리세요. 공고는 이거 비밀 취급 명령된 거 안 한다. 심사와 공개가 특허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안 되고 특허 준다는 소리예요.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공개하는 특징사항, 추론 공개할 때 특징사항, 심사청구 사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추론 공개 전에 심사청구가 있으면 추론 공개할 때 심사청구 사실을 알려주고 추론 공개 후에 심사청구가 있으면 즉시 알려준다. 이거 지체 없이 알려준다. 그 다음에 공고할 때 요거 우리 이미 조문특강에서 했었다.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출원, 출원하자마자 공고, 그 다음에 허가건, 등록 지연이건, 연장 등록, 그 다음에 특허 등록, 이런 거 나오면 공고하고, 그리고 정정되면 이 정정이 명서로 수정하는 겁니다. 받고 나서 그럼 또 공고합니다. 이건 대표적인 사항. 그 다음에 이거지. 이거는 글쎄요 내년에 이제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이거 비밀이 뭐야?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죠. 국방상 필요한 발명 특유 규정 1, 2, 3, 4 비밀유지 명령, 외국 출원 금지, 특허를 안 줄 수 있고 수용까지 해버릴 수도 있다. 이거 수용은 공산주의 소리 듣지 않으려면 비상시 들어가야 되는 거 꼭 OX에서 조심해서 찾아내시고요. 그다음 얘네 둘은 그 비밀 취급 명령, 외국 출원 금지를 어겼을 때 특파권 포기 간주. 그 다음에 보상금도 안 준다. 보상금 청구권 포기 안 줘. 이 다시 이거. 그리고 나서 이거죠. 보상금 청구. 보상금 청구는 출원 공개 후 플러스 서면 경고 받거나 공개된 발명일 앞날부터 설정 등록 시까지 출원된 발명 무단 실시했을 때 보상금 청구는 등록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허 쪽은 다 단기짜리라고 그랬어요. 3년짜리. 그 다음에 PCT 특례 기억나세요? 이게 국어 PCT 출원은
국제 공개 후 바로 서면 공고가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보상금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건 합리적 로열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침해자 이익액을 달라 이런 거 안 돼. 그 다른 말로 128조 준용 안 된다. 조문특강에서도 했었지만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게 특박권에 기초한 겁니다. 특박권은 특허권보다 덜 떨어져서 특허권에 있는 규정 중에 일부가 없어요. 제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126, 128, 130 없다. 126이 침해금지 청구 안 된다. 128이 침해자 이익액 토해내라. 손해액 추정 규정 관련해서 뭐 침해자 이익 토해내 이런 거 안 된다. 130이 과실 추정 안 된다. 과실 추정이 안 돼서 서면 경고를 직접 뿌려줘야 된다. 요 라인이 시험 제일 많이 나와요. 거기까지. 315페이지 추론 공개 의 취지 가볍게 2차를 위해서 한번 보시고 2번 구별 개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3번 공개 대상 괄호 2번 첫 번째 줄 청구범위 적지 않거나 임시명서 제출한 경우 그냥 임시명서 제출한 경우 이렇게 밑줄치고 그 다음에 옆에 번역문 제출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줄 등록 공고 먼저 한 경우 괄호 3번 비밀 취급된 경우 괄호 4번 공소양속 등 공소양속이나 공주에 있을 협력령 그러니까 공소양속 등 이거 저기 어제 조문특강에서도 했었다. 공소양속이 유예되면 구술심리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국제공개도 하지 않는다. 각종 공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국제공개도 안 하고 출원공개도 안 하고 구술심리도 안 하고 공개 안 하고 4번 출원공개 시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고 316페이지 5번 효과 1번 서면 경고 첫 번째 줄 출원공개 후 밑에 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출원공개 전엔 못합니다. 출원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저거하고 저거였어. 하나가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 제3자 무단 실시인 경우 그 출원공개 후에만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여기야. 보상금 청구권 관련해서 서면 경고하거나 보상 청구권 때리거나 출원공개 후에만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전에는 불가하다. 2번 보상금 청구권 발생 첫 번째 줄 서면 경고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을 알고 그 밑에 줄로 밑주십시다. 경고를 받거나 발명을 알았을 때부터 설정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옆에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나머지 넘어가고 6번 관련 문제 넘어갑니다. 317페이지 보상청권 1번 의 취지 2차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2번 행사 첫 번째 줄 이거 맨날 시험 문제인데 특허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정 등록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3번 준용 뭐 중요한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뭘 안 한다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318페이지 나번 침해금지 청구 126조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용은 126조의 2 손해액 추정 128조 감정사항 설명은 128조의 2 과실 추정 130조 신용회복 청구 131조 그 다음에 여기 안 써있는데 225조 침해죄도 당연히 없어요. 그거 우리 조문특강에서는 했었죠. 225조 침해죄도 당연히 여기 없습니다. 침해죄는 특허권 침해죄만 있는 거지 특박권 침해죄는 없어요. 이거 없다. 319페이지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321페이지 이거 외우시면 되는데 321페이지 외울 때는 126, 128, 130 없다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126, 128, 130 없다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126, 128, 130 없다. 322페이지 국방 관련 1번 의 취지 간단하게 보시고 2번 헌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3번 법적 취급 괄호 1번 외국 출원 금지 반괄호 1번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출원 금지 밑에 줄 비밀 취급 명령 그 옆에 특허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반괄호 2번 외국 출원 금지 비밀 취급 명령 위반 시 옆에 특박권 및 손실보상금 청구권 포기 간주 323페이지 괄호 2번 첫 번째 줄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하면 밑에 줄 수용할 수 있다. 비상시 꼭 들어간다. 3번 보상금 지급 첫 번째 줄 외국 출원 금지 비밀 취급 명령 보상금 지급한다. 특허 허여하지 않은 경우도 보상금 지급한다. 4번 관련 문제는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뭐 0.1초 문제로 나오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324페이지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325페이지 우리 조문특강에서 다 외웠습니다. 취합 보기.
1번 출원을 의사한 경우 1번 출원 계속 중. 이거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괄호 2번 설정용 시 청구항별 포기. 이 심시험 한 7, 8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첫 번째 줄 청구항별 출원 취하는 불가능하고 두 번째 줄 끝에 특허로 낼 때 청구항별로 포기는 할 수 있다. 2번 법률에 규정한 경우 1번 취하간주, 반가로 1번 심사청구 없는 경우 제목으로 미출치죠. 반가로 2번 변경출원, 반가로 3번 국내우주. 국내우주 뭔지 알죠? 아까 1년 3개월 지나면 선출원 취하되는 거. 제목으로만 미출치겠습니다. 그 다음 반가로 4번 청구문이 안 내거나 반가로 5번 번역문 안 내거나 이 라인들. 이게 우리 조문특강에서 저렇게 외웠었어요. 중복 권리 관련된 라인, 그 다음에 심사와 공개에 협조하지 않는 라인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큰 트렌드로 외우는 라인들도 있었어요. 제가 외우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가 두 문자, 하나가 트렌드, 하나가 개수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해드렸었는데 이거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2번 포기간주, 출원 포기간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가로 1번 특허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목만 밑줄 치시죠. 그리고 반가로 2번은 밑줄을 안 치겠는데 방금 봤던 건데 국광산 필요한 발명에서 비밀취급명령 외국출원금지 어긴 경우에는 특박권 포기간주, 출원 포기간주가 아니에요. 권리 포기간주입니다. 권리 포기간주가 아니면 무권리자 된다는 소리예요. 무권리자. 좀 달라. 출원 포기하고 권리 포기. 327페이지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파트 4 심사와 공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부 다 끝났습니다. 특허권 받는 절차. 파트 1 절차 총칙, 파트 2 거절 이유, 파트 3 출원 절차, 파트 4 심사와 공개. 파트 5. 여기서부터는 좀 따끈따끈 하시겠네요. 조문특강에서 최근에 했던 거니까. 특허권, 실시권, 질권. 조문특강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연계되게. 기본서 밑줄은 물론 기본서대로 하겠지만 이 판서만 조문특강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특허권이 돈 내는 거 특허료, 그 다음에 특허원부 등록, 각종 동의, 존속기간 연장. 이거 뭐 제일 중요한 점들. 특허료 1, 2, 4, 3. 2 또는 4 중 늦은 날부터 3까지 효력 제한 기간. 1이 원래 납부기간, 2가 추납기간 6개월, 4가 일부 납부했을 때 보존기간 1개월, 3가 추후 보완 또는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신청은 3개월, 추후 보완은 2개월이야. 그 다음에 등록, 서리포처. 이거 이제 지겹죠? 전형실시권 서리변소처, 통상실시권 서리변소처. 질권은 누구의 질권인지에 따라서 서리변소처. 그리고 이에 가로 있고, 이하고 소에 가로 있고, 여기는 설에 가로 있고. 설정 이전 포기 처분 제한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이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여기 이에 승수달반 승계 제외, 이에 승수달반 승계 제외, 소의 혼동 제외. 그다음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이 등록이 대항 요건 통사실권. 근데 설의 법정 실시권 예외. 동일, 이것도 지겹다. 사용수익, 처분 나눠서 사용수익이 이전 실시권 질권, 일반 승계 예외, 처분이 포기 정정, 얘 위나 옆으로 동의, 이거 밑으로 동의. 특허권의 이전 실시권 질권은 공유자 동의, 위가 없죠. 특허권의 포기와 정정은 밑으로 동의인데 밑에 할 때 조심할 게 전질직허. 전질직허 중에 특이 안에 하나 껴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직무발명이 되는 법정실시권자. 그 라인.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맨날 했던 거. 이거 옆으로 동의가 공유쟁점이죠? 이것도 지겹죠? 공유할 때 특허만의 특징적인 사항. 첫 번째가 재산권 행사할 때. 재산권 행사가 사용수익 처분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권 행사할 때 혼자 못해. 공유자 동의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절차 밟을 때 혼자 못해. 무조건 같이 해야 돼. 이거 외우시고. 꼭 같이 해야 되는 게 출원, 존속기간 출원, 심판. 동의받아야 되는 게 이전 시시권질권. 상습 일반 승계 제외. 아유 지겹다 이거. 연장은 허가 등에 따른 경우와 등록 지연. 등록 지연은 출원부터 4년, 심사청부터 3년 중 늦은 날부터 설정 등록일까지. 허가 등은 설정 등록 후 임상시험 기간과 품목 허가 서류 검토 기간, 이게 시약처에서 그 심사한 기간을 품목 허가 서류 검토 기간이라고 합니다. 빼기 허가 신청인 귀책 지연된 기간. 여기는 빼기 출원인 귀책 지연된 기간. 특허료 등록 동의 연장. 특허료 등록 동의 연장. 밑줄 한번 보겠습니다. (330페이지는) 2차 시험에서 쓰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부담 없이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332페이지도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333페이지 특허료 납부 1번 특허료 납부 1번 의의 성질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방가로 1번의 세 번째 줄 끝에 비용은 청구항수에 따라 등록료는 3년, 유주는 1년 단위. 등록료는 3년치, 유주는 단위로 되는데 최소한 1년치. 2번 특허료 납부 주체 및 방법. 방가로 1번 납부 의무자의 특허료 납부. 첫 번째 줄 이거 뭐 방금 밑줄 친 거하고 똑같네요. 첫 번째 줄 3년분, 그 다음 두 번째 줄 유주료는 1년분씩, 세 번째 줄 수년분 모든 연체분 다 내도 되고, 방글 2번 납부 시기, 가번 등록료는 특허 일정 반납 3개월, 이게 1, 두 번째 줄 6개월 2, 그 다음에 3, 세 번째 줄 추후 보완 1, 2, 3 있네요. 1, 2, 3. 나번 유지료는 1, 첫 번째 줄 등록일까지 매년 등록일 기준까지 전까지 내야 돼요. 아무 때나 그 전까지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끝에 6개월 2,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정당 사유가 있거나 이게 추후 보완, 그 옆에 권리회복 신청, 요건 3개월 3. 여기는 권리회복 신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3개월. 1, 2, 3, 1, 2, 3. 요 포가 없네. 포는 보전기간, 1부 납부했을 때 1개월. 투 또는 포 중 늦은 날까지 내야 된다. 투 또는 포 중 늦은 날까지 안 내면 출원 포기간주 특허권 소급 소멸. 방가로 4번 이해관계인은 특허로 되나. 첫 번째 줄 이해관계는 특허로 내야 할 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특허로 낼 수 있다. 그 다음 334페이지 방가로 5번 이해관계인의 비용상환 청구. 첫 번째 줄 이해관계인 특허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은 한도 내에 있으면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괄호 3번 취납기간에 특허를 내지 않은 경우 괄호 열고 보존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보존기간에 보존하지 않은 경우 이게 투 또는 포 중 늦은 날 방금 얘기했죠. 투 또는 포 중 늦은 날까지 돈 안 내면 세 번째 줄 출원 포기간주 네 번째 줄 중간에 특허권 소급 소멸 2번 특허료의 추가 납부 보전 회복 괄호 2번 특허료의 보전 여기 포 여기 나오네요. 방가로 1번 특허청장에 두 번째 줄 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는 보전 명령하고 방가로 2번 보전 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특허료 보전 이게 포였습니다. 1, 2, 4, 3 1, 2, 4, 3
335페이지 3번 특허 출원 특허권 회복 방가로 1번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이게 추후 보완이야. 가번 첫 번째 주 정당 사유로 두 번째 주 끝에 2개월 세 번째 주 1년 이내. 방가로 2번 단순 실수인 경우 첫 번째 줄 3개월 이내 끝에 2배. 이게 제일 비싼 거라 그랬어요. 2배. 권리회복 신청 3개월 2배. 방가로 3번 효력 제한 2 또는 포 중 늦은 날부터 3까지 돈 낸 날까지 효력 제한 걸린다. 첫 번째 주 추납 기간 또는 보존 기간 지난 날부터 특허를 내거나 보존한 날까지 기간 효력 제한 기간. 방가로 4번 이때 실시돈 준비한 법정시권 나온다는 건 뒤에서 하겠습니다. 3번 특허로의 면제 감면 1번 면제 첫 번째 줄 국가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감면 이거 경제적 약자 감면해 주는 건데 외울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336페이지 4번 특허료 반환 2번 두 번째 줄 통지 반납 3년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3번 반환 사유 방가로 1번 잘못 납부 특허료 방가로 2번 특허 취소 특허 무효 존속 무효 확정된 다음에 방가로 3번 포기 그 다음에 각주 436페이지 각주 436번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경우 청구항에 해당하는 특허료만 반환 이게 다 조문특강에서 했다. (341페이지) 표 이건 뭐 맨날 하던 건데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위 심한 청구항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물로 결론이 다를 수 있고 청구항물로 취할 수 있다 그 라인인데요. 표 간단히 체크하고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 여기가 등록 1번 특허권의 발생 1번 설정 등록 넘어가고 2번 등록 공고 방가로 2번 비밀 취급 명령된 발명은 비밀 취급 해제될 때까지 공고 보류 아까 정리했죠? 2번 등록이 효력 괄호 1번 특허권 전시권 등록이 효력 방가로 1번 효력 발생 요건 이거 서리포초 서리변수초 하는 겁니다. 가번 설정의 설 이전의 이 괄호 열고 일반 승계 제외 그 다음 포기의 포 처분의 제한의 처 서리포초 나번 전유시권의 설정의 설 이전의 이 변경의 변 소멸의 소 처분의 처 서리변소처 그 다음에 다번 특허 전용의 질권이 서리변소처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 그 다음에 343페이지 통상실시권 방가로 1번 대항요건 두 번째 줄 설정의 설 이전의 이 변경의 변 소멸의 소 처분의 처 서리변소처 등록이 대항요건 그 밑에 줄 통상의 질권은 서리변소처가 등록이 대항요건 방가로 2번 취지 및 예외 나번 첫 번째 줄 법정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대항 가능 서리포처 서리변소처 서리변소처였습니다. 344페이지 간단히 읽어보시고요. 346페이지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여기서 나오네요. 특허권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 조문특강에 쓴 파트 6에서 했던 건데 특허권은 청구 범위에 대해서 업으로서 실시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실시는 물건은 생산돼 수청 전, 방법은 사청 전, 제법은 사청 전 플러스 사용돼 수청 전 그거 하는 거고. 청구 범위는 청구 범위 똑같은 걸 문헌 범위, 조금 다른 걸 균등 범위, 그 다음에 뭔가 더 플러스 돼 있다 이용 관계. 꼭 판례에서 좀 더 할 거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베타권과 실시권이 나오는데 이게 제한되는 경우, 이게 제한되는 경우가 시험지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 실시권 제한이 두 개, 하나가 전용 실시권 줬을 때 그러면 전용 실시권자가 베타권자가 되고 얘도 실시를 못합니다.
또 하나가 98조 후출원일 때. 특허를 받았어도 후출원으로 특허를 받으면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선출원 권리자한테 통선시권 받아와야지만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용 저축 관계가 있었죠. 98조. 배타권 제한이 94조 이하. 이게 컴퓨터 관련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요즘에 실무에서 통상 방법 발명으로 청구권이 많이 쓰는데 방법의 청약 같은 경우 악의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타권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제한. 95조 허가 등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되면 허가 등의 대상 물건 용도가 정했으면 용도에 한해서만 배타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배타권 행사 못한다. 96조 이거 좋은 특강에서 96조 라인대로 했었죠. 무슨 목적의 실시행위 무슨 목적의 실시행위 개량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의 생산행위 모방을 위한 품목 허가를 위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의 생산행위 그다음에 존속기간 만료 판매 목적의 생산행위 이 무슨 목적의 생산행위 1, 2, 3 라인 그 다음에 조약을 통해서 국내에 지나가는데 불과한 운송수단 건들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출원 전부터 있던 물건 못 건들고 약사님의 조제인 못 건들고 96조 그 다음에 효력 제한 기간 2개 법정 시권 강제 시권 이게 각종 제한 346페이지 1번 특허권의 효력 범위 1번 내용적 범위 첫 번째 청구권이 기된 사항에 의해서 정해진다. 나중에 판례강에서도 보강하겠습니다. 2번 시간적 범위 두 번째 주 출원일 후 20년 그 옆에 한편 분리가 빠져 있는데요. 분리 분할 변경은 원출원 기준 정당 권리자 출은 무권리자 출은 다음 날부터 기산 3번 지역적 범위 필요 없고 2번 효력 확장 나중에 하겠습니다. 3번 여기 적극 소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이 실시권 소극이 배타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극이 실시권 소극이 배타권 3번 적극적 효력 괄호 2번 첫 번째 전용 실시권 설정된 경우 옆에 이용저축 관계 성립되는 경우 실시 못한다. 실시권 제한을 여긴 적극적 효력 제한이라고 써있어요. 347페이지 4번 소극적 효력 괄호 2번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의 경우 악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타권 행사할 수 있고 선의는 제한이 되고요. 그 옆에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된 경우 허가 등의 대상 물건 용도가 있으면 그 해당 용도에 대해서는 배타권 행사할 수 있고 그 옆에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해서 96조 무슨 목적의 실시행위 그 다음에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운송수단 그 다음에 출원 전부터 있던 물건 그리고 약사님의 조제행위 못 건든다는 거 그리고 권리 소진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판례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법정 강제시권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판례가 설치한 항변 이거 되게 중요한데 판례강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심이나 추납에 의해서 특허권 회복된 경우가 효력 제한 기간이에요. 효력 제한 기간 2개 있다 했습니다. 돈 안 냈을 때하고 심판의 결론이 재심에서 번복됐을 때 96조 특허권 효력 범위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1번 의의 취지 2차를 위해서 간단히 읽어보시고 2번 내용 1번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 발명 실시 방가로 1번 기술적 진보 기술적 진보를 제가 조문특강에서는 개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개량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 첫 번째 줄 연구 또는 시험 그 다음에 괄호 이건 개량이 아니야. 이거는 모방이거든요. 하지만 얘도 배타권 못 건드렸습니다. 약사법에 따른 품목 허가 쭉 넘어가서 첫 번째 것째 연구 또는 시험 포함 다음 방가로 2번 시험 생산물 이건 넘어가고요. 348페이지 2번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교통기간 제목으로 밑줄치고요. 가로 3번 출원 시부터 있던 물건 제목으로 밑줄치고요. 출원 시부터 있던 공장은 선사용권 출원 시부터 있던 물건은 여기 96조 다 못 건듭니다. 가로 4번 약사님의 조제행위 제목으로 밑줄치면 됩니다. 349페이지 특허괴물은 옛날에 2차 시험에 나올까 해서 정리를 한 건데 요즘에 2차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2차 시험에서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특허괴물이라는 것은 특허권을 받고 나서 자기가 공정을 통해서 실시는 안 하고 그러니까 국내 수요는 충족을 안 시키고 남들은 못 쓰게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을 특허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이거 요즘에는 영어로는 NP라고도 합니다. 뭐 가끔가다 신문기사에서 삼성이나 LG가 미국에서 NP한테 소송당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걔네들이 남들 괴롭히려고 특허받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 최근 트렌드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어요. 넘어가도 되고 350페이지는 이거 나중에 2차를 위해서 한 건데 판례 강의에서도
얘는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 기회가 없으면 얘기도 안 할 겁니다. 얘도 그냥 간단히 일단 넘어가시고 좋아요. 6번도. 그다음 352페이지 특허권자 의무. 이거 굉장히 쓸데없는 내용인데 1번 서 간단히 읽어보시고 2번 실시 의무.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죠. 354페이지도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355페이지 조수권 연장 가겠습니다. 조수권 연장은 내년에 100% 시험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필기한 부탁드립니다.